콩TV 특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제요? 네. 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죠. 예. 떨지 마시고. 자, 오늘은 우리 콩TV의 홍태욱 PD께서 출연하셔가지고 경기도 기본 재난소득의 궁금증들을 다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재난 기본소득이 뭔지 아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접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정수근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정근수입니다. 예. 정근수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선생님 아니고 그냥 정근수라고 불러주세요. 방송에서. 부천 사시죠? 예, 부천에서 한 20년 됐죠. 근데 그 부천페이 카드 있으세요? 예. 그거 있으신 분 받기 아주 편해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시는 거 있으시죠? 예. 예, 그런 출력카드로 쓰는 게 받으면 있죠. 돼요. 예. 우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난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각자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까지 확정이 됐고요. 날짜, 쓰임새까지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숙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에 저도 이제 몇 가지 확인할 바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경기도 전화가 폭주라서 제가 빨리 이걸 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들여서 오늘 이제 특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누군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급 대상은 전부 다예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장 주소를 주고 있는 전부 다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언제 날짜가 3월 23일부터 이거 발표한 날이죠. 그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청하기 전날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만 하면 줍니다. 바로. 그럼 혹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분들이 못 받는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부천에서도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지 결정적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요. 언제 줄지도 모르고.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좀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신청을 해야만 받는 겁니다. 신청을 해야 받는 거니까 꼭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하는 사람한테 안 줍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경기도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단 신생아는 됩니다. 신생아만 얘기 좋아하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그거 받고 경기도를 뜨면 어떡하냐? 떠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요거는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지고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천페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시흥 같은 경우 경기지역화폐라는 게 부천은 부천페이고 시흥은 시룬가 그렇고 지역마다 그 이름들이 달라요. 다 그거 이제 입력하면 선불카드니까 이게 다 거기서 넣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카드도 되는데 신용카드가 돼요. 체크카드 안 됩니다. 신용카드만 됩니다. 신용카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보다 자막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BC카드, 기업은행 BC카드, 제일은행, 수협, 한국시티은행 요거의 신용카드만 됩니다. 체크카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페이나 경기지역 화폐만 되는 겁니다. 이걸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 10시부터 홈페이지가 개편돼가지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의하실 게 아니라 아시고 두셔야 될 것 홈페이지라는 거 제가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 4월 9일 10시에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4월 9일부터 4월 31일까지만 온라인 접수를 받아요. 4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현장 접수를 해야 돼요. 4월 20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현장 접수는 동사무소나 농협 가서 해야 되니까 줄이 굉장히 길 거라고요. 온라인 접수를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은 아직 이건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최대한 쉽게 해준다 그랬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자기 인증하고 경기도민인 건 확인해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자기 확인한다든가 확인하고 나서 회원가입하고 몇몇 가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약정 이런 거 동의하면 바로 자기가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거기에 이제 가능한 카드 리스트가 쭉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있나 보고 하면 됩니다. 그 온라인 접수할 때 미성년자만 대리 수령이 가능해요. 대리 신청하고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성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할 때 대리 신청이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온라인 신청을 할 때 미성년자를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이다 뭐 이걸 증명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면 됩니다. 대략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이중수급 뭐 부정수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요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동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 동의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 동의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구두로 동의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데 아빠가 애들 거를 다 대리 수령을 했는데 엄마가 또 대리 수령을 하면 전산에서 뭔가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동의를 받지 않고 했어요. 그냥 엄마가 또 신청했어. 엄마가 형사고발을 하면 아빠는 잡혀갑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형사고발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두 동의 받지 않고 이거 근데 쉽게 접수해서 쉽게 받게 할 수 있게 해서 서류를 복잡하지 않게 해서 사후에 검증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줄 때는 그냥 일단 다 주는 건데 그거를 부정수급으로 되면 사후에 형사처벌이 할 수 있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크게 경고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 10시부터 4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을 웬만하면 하세요.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일 그 가족 숫자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줄 서야 돼요. 더군다나 부천은 동사무소가 36개에서 10개를 줄여가지고 10군데밖에 안 돼요. 농협지에 지소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그 홈페이지 접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신청 방법은 4월 15일 총선이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장 신청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경기도에서 생각을 해서 4월 20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신청을 받는 거는 이 날짜별로 쭉 자기가 가서 현장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인 가족인 경우에 4인 가족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 3인 가구일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5월 3일 2인 가구일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 1인 가구 및 고전에 쭉 신청 안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 그리고 5월 17일 이후 5월 18일부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날짜 놓치면 못 갑니다. 딱 한 사람당 하루에요. 하루 행정복지센터를 가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 사람 가는 사람이 4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26일이니까 월요일날 딱 가야 돼. 하루에 딱 현장 가는 거. 그 다음날, 그 다음번 하려면 5월 18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4월 21일은 4인 가족 중에 생년월일 끝자리가 2자나 7자로 끝나는 사람. 수요일날은 생년월일 끝자가 그러니까 22일인 경우에요. 4월 22일인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3이나 8자인 사람. 이렇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금요일날까지. 4월 26일날은 그러니까 생년월일 끝자리가 5나 0인 사람. 생년월일이 아니라 좀 생년 끝자리요. 예를 들면 60년생이면 0, 70년생이면 0. 그렇게 75년생이면 5.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번 4월 27일부터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3인 가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3인 가구가 똑같이 생년 끝자리 순서대로. 그 다음에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2인 가구가 그렇게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그렇게 해서 또 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신청자는 이때부터 5월 11일부터 일주일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월 18일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아무 날짜나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동의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딱 가면 되는데 자녀들 그리고 자기 그 성년 같은 경우도 위임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위임을 다 받으면 되는데 그 위임 받는 거를 그냥 구두로 위임 받으면 돼요. 위임 받고 현장에 가서 자기는 명확하게 위임 받았다 각서 한 장 쓰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농협을 가서. 농협이 이제 모든 농협이 되는 건지 농협 중앙에만 되는 건지가 지금 아직 좀 불확실해요. 농협 중앙에는 일단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저 경기 지역에는 그 지역 농협이 많잖아요. 지역 농협이 지금 경기도하고 아직 협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농협 중앙에 지부하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가 이제 되겠죠. 동사무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죠. 동사무소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럼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는 8월 31일까지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 다 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급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다 써야 돼요. 제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전선을 확인하겠죠. 이 사람이 경기도민이 맞는지, 뭐 내 국적자인지 이런 거를 전선으로 쭉 확인해서 문자가 딱 가요. 문자가 딱 가면 그 사람한테 예를 뭐 경기 지역화폐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로 딱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딱 됐다는 문자가 발송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 써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그 자기 현재 지역화폐 카드에 있는 거에 요 금액이 우선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도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면 요거가 충전된 금액이 우선 차감돼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쓸 땐 이거를 혹시나 잘못해서 못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거를 못 쓰고 소멸되냐? 안 쓰고 놔두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곳,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전통시장인 곳,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은 돼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맨날 쓴단 말이죠. 쓰는데 큰 매출액이 많은 업소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 그리고 뭐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유흥업소라든가 사행성 업소라든가 이런 데 안 되거든요. 이런 데에다가서 카드를 쓰면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10만 원이 우선 차감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액이 차감되는 거,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감일까지 이걸 다 못 쓰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쓰면 되고, 쓸 때마다 한 2, 3일 정도 걸려서 얼만큼 남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갈 거예요. 이제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에 경기 지역화폐가 그냥 바로 충전이 되는 거고요. 각 신용카드사는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신용카드를 했을 때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경기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결제일날 신용카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 사용하면서 알 필요 없지만,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거. 10억 이하의 매출액에서 쓰는 곳에서만 차감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 접수하면 주는 카드는 그냥 우리 선물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딱 충전되어 있는, 가족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한 장으로 해가지고 4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뭐 5인 가족이 5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근데 이것도 50만 원이 한도래요. 그래서 5인 가족 이상이 되면 2장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안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데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전통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 근처에 시장 있잖아요. 시장 있으면 그 시장 상인회 안에 들어가 있는 데들은 전통시장 지금 입법에 포함될 거고, 그 밖에 있는 데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제가 좀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쓰면서 차감된 내용들은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월 9일날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인내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혼란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4월 9일날 홈페이지 접속할 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논의가 이제 될 때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리했던 거는, 이거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 생계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기본소득으로 이제 불리는 거는 좀 기존에 다뤄왔던 기본소득 논의랑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한테 어쩌라고요? 왜 나한테 저를 보고 얘기해요? 알아서 딴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